지금까지 여자에게 을의 입장으로 매번 끌려다녔던 분들은 반드시 이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만 잘 보신다면 여러분은 남자 인생에서 정말 커다란 통찰력을 얻게 되실 겁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게 두 가지 남자 패턴과 유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은 어떤 쪽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곧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두 남자가 있습니다. 한 남자는 여자를 위해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일정을 조정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그녀가 힘들다는 말 한마디에도 달려갑니다. 다른 남자는 연락이 뜸합니다. 메시지에 답이 늦고 표현도 서툽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녀의 눈은 두 번째 남자에게 머뭅니다. 이 상황 낯설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이런 패턴을 반복합니다. 왜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이 밀려나고 차가운 사람이 선택되는 걸까요? 가장 흔한 대답은 여자는 나쁜 남자를 좋아해서겠지만 그건 겉만 봤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이유는 자상함이 약함과 연결되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잘하려는 마음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섞이면 그것은 감동이 아니라 피로로 전달됩니다. 상대는 그 자상함 속에서 순수한 배려가 아니라 관심을 돌려받고 싶은 계산을 느낍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예민합니다. 언어보다 먼저 분위기와 의도를 읽습니다. 그녀가 떠난 이유는 당신의 자상함이 과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상함이 불안함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하면 날 좋아하겠지. 이 기대가 자상함을 무겁게 만듭니다. 당신의 마음이 순수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순간 자상함은 매력이 아니라 부담으로 바뀝니다. 직장에서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후배의 일을 도와준 선배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며칠 후 후배는 다른 선배에게 의지합니다. 도와준 선배는 배신당했다고 느낍니다. 이때 괴로운 이유는 고생이 보답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상한 나는 평가받아야 한다는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대가 없는 선의를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진짜 자상함은 바로 그 대가 없음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받아들이든 외면하든 상관없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게 진짜 자상함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웃음, 감사, 인사, 따뜻한 반응 같은 피드백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을 때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 허무함의 정체는 내 노력이 헛되었다는 분노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인정받지 못했을까라는 불안입니다. 이 불안이 쌓이면 자상함은 행동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자상함, 거절당하기 싫어서 하는 자상함, 미움받지 않기 위해 참는 자상함. 이런 자상함은 상대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사람이 매력을 느끼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자상함보다 안정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 거절받아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함. 이게 있을 때 자상함은 매력적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그 바탕이 불안하면 아무리 친절해도 호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기회를 얻고 싶다면 잘해주려 애쓰기보다 먼저 자신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정말 상대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인정받고 싶어서인지 이 구분 한 줄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진짜 자상함은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행동이고 가짜 자상함은 반응을 기대하는 연극입니다. 여기서 현실 하나를 직시해야 합니다. 세상은 당신의 의도를 해석해주지 않습니다. 표면적인 행동보다 그 속의 불안을 먼저 감지합니다. 그래서 자상해 보이는 사람보다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에게 신뢰와 호감이 쌓이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항상 선택받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상대를 위해 많은 것을 하지만 동시에 상대의 반응에 가장 쉽게 흔들립니다. 그 불안정함이 결국 안정적인 관계의 후보에서 탈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자상함은 분명 장점이지만 정신적 중심이 없다면 오히려 약점이 됩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잘해줄 때 당신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자상함은 무게를 잃었습니다. 진짜 자상함은 가벼워야 합니다.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행동에 책임질 수 있고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자상함은 상대에게 안정과 신뢰로 전달됩니다. 결국 자상함의 가치는 표현이 아니라 태도로 결정됩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을 때만 그 자상함이 빛을 냅니다. 당신은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잘해줬는데 그럴수록 상대가 멀어집니다. 생일을 챙기고 늦은 밤까지 메시지를 주고받고 고민도 들어줍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자 점점 무뚝뚝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문제는 방향이 다릅니다. 당신이 준 것은 배려였지만 상대가 받은 건 압박이었습니다. 이게 자상함의 역설입니다. 친절은 관계를 가깝게 만들어야 하는데 때로는 반대로 작용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정서적 과잉 공급이라고 부릅니다. 상대가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감정을 주면 그 감정은 호감이 아니라 부담으로 전환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순간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연애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회사에서도 흔히 일어납니다. 한 직원이 동료의 업무를 계속 도와주다가 결국 스스로 팀 내 자비를 떠안게 됩니다. 처음엔 그는 자상한 사람이라며 칭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은 부탁하면 다 해주니까 계속 시키자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자상함은 존중이 아니라 이용의 구실이 됩니다. 결국 그는 지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문제의 원인은 도와준 사람에게 있습니다. 도와줄 때마다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즉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자기만족이 그 행동을 키웠던 것입니다. 자상함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자상함이 불안해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감정을 얻어야만 자신의 가치가 증명된다고 믿을 때 배려는 순수하지 못해집니다. 이 불안은 상대에게 거의 바로 감지됩니다. 뇌는 표정과 말투, 미세한 호흡의 변화로 상대의 불안정함을 읽어냅니다. 그래서 잘해줄수록 어딘가 답답하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사회심리학자 캐런 호로니는 지나친 헌신은 인정 욕구의 또 다른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즉 타인을 돕는 행위마저 사실은 자기 확신을 얻기 위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이 자상함의 함정입니다. 내가 도와주고 챙겨주고 양보할수록 상대는 편해야 하는데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내 호의가 그 사람의 선택권을 침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인이 늦게 퇴근한다는 말을 듣고 상대가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회사 앞으로 찾아가는 행동을 생각해 봅시다. 표면적으로는 자상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 정도 하면 감동하겠지라는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상대는 그걸 모를 리 없습니다. 고마운데 굳이 여기까지 왔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약간의 피로감이 쌓입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미세하게 틀어집니다. 진짜 자상함은 상대의 필요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가짜 자상함은 자신의 감정을 채우기 위해 움직입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좋은 사람인데 피곤한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그런 평판은 한 번 생기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직장에서도 비슷합니다. 항상 먼저 손드는 사람, 회식 자리에서 남들 챙기느라 본인 밥도 못 먹는 사람,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만 속으로 쌓이는 피로를 무시하는 사람, 이런 행동은 처음엔 호감을 사지만 점점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 이용하기 편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바뀝니다. 자상함 그 자체보다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태도가 문제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관계란 서로의 자율성이 균형을 이룰 때 지속됩니다. 한쪽이 과도하게 주면 다른 한쪽은 무의식적으로 빚을 진 기분을 느낍니다. 이 빚은 심리적 압박으로 바뀌고 결국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자상한 사람은 내 진심을 몰라줘서 섭섭하다라고 느끼지만 사실 상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진심이 자유롭지 않은 마음이라서 부담스러운 겁니다. 심리 전문가 데이비드 매체는 인간관계의 불균형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누군가의 호의가 반복될 때 받는 사람은 고마움보다 책임감을 느낀다. 그리고 인간은 책임으로 인해 사랑을 유지하지 않는다. 즉 자상함이 반복될수록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그러나 자상함을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자상함이 어디서 출발하느냐입니다. 스스로 충분히 안정된 상태에서 건네는 배려는 상대에게 신뢰로 다가갑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불안에서 나온 자상함은 상대에게 정서적 의존으로 보입니다. 이 차이가 곧 매력의 차이를 만듭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어떤 감정 상태에서 그러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외로워서 하는가, 진심으로 돕고 싶어서 하는가? 전자는 상대를 조심스럽게 피곤하게 만들고 후자는 관계를 단단히 만듭니다. 현실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매번 먼저 연락하고 먼저 안부를 묻고 작은 일에도 사과하는 사람은 결국 그 관계를 스스로 짓누릅니다. 상대는 내가 조금만 거리를 두면 이 사람이 불안해하겠구나라고 느낍니다. 그 인식이 쌓이면 매력은 사라지고 안쓰러움이 남습니다. 안쓰러움은 연민이지만 사랑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자상함을 태도가 아니라 전략으로 봐야 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읽고 그 감정이 필요할 때만 정확히 건네는 것, 그게 진짜 자상함입니다. 무조건적인 헌신이 아니라 맥락을 읽고 조절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이걸 감정 컨트롤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에게 여유로워 보입니다.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친절보다 여유에 끌린다. 여유는 감정의 빈틈입니다. 그 빈틈이 있어야 상대가 숨쉴 공간을 얻습니다. 이것이 자상함이 매력으로 작용하는 핵심 조건입니다. 여유 없는 자상함은 욕으로 느껴집니다. 결국 자상하다는 것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의 문제입니다. 자상함을 표현할 때 그 마음의 중심에 확신이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자상함은 언제든 상대의 부담으로 바뀝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기 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행동이 상대를 위한 것인가? 나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인가? 그 질문 하나로 관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완벽한 자상함보다 감정의 중심이 있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 중심이 바로 다음 단계 단단한 자상함의 출발점입니다. 항상 인정할 부분은 세상은 당신의 착함에 관심 없습니다. 자상하다고 해서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 헌신한다고 해서 존중받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고마움을 느낄 때보다 이용할 수 있을 때 더 오래 곁에 머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자상함은 기본 자격증이지 매력의 증거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상할수록 상대는 편해지고 당신은 버려지기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늘 자신보다 낮아 보이는 사람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자상한 사람은 거절을 못합니다. 미움받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 들키는 순간 매력은 끝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람은 상냥한 말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 끌립니다. 당신이 아무 말하지 않아도 단단하게 서 있으면 상대는 신뢰를 느낍니다. 하지만 아무리 친절하게 말해도 불안이 묻어나면 상대는 뒤로 물러섭니다. 결국 호감과 거부의 경계는 자상함이 아니라 안정감입니다. 현실의 인간관계는 냉정합니다.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모든 일에 반응하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의존적이라 판단됩니다. 세상은 정신적으로 자립한 사람을 원합니다. 그게 잘생김보다 강력합니다. 이제는 진심만으로 통한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진심은 기본값입니다. 거기에 힘이 실려야 전달됩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불안으로 들립니다. 당신이 상대를 위해 무언가를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행동이 존중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두려움에서 나왔는지. 두려움에서 나오는 자상함은 계산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연기일 뿐입니다. 그런 연기를 가장 싫어하는 게 인간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당신이 불안한지 단단한지 상대는 압니다. 그건 표정보다 빠르게 전해집니다. 즉 자상하다는 외피로는 진심을 숨길 수 없습니다. 밀당이 아니라 자제입니다. 좋아하면 표현해도 됩니다. 하지만 상대의 반응이 없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게 진짜 매력입니다. 모든 감정은 압력입니다. 너무 주면 상대는 숨이 막힙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자신을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는 상대에게 경계심을 가집니다. 당신이 무리한 친절을 줄수록 상대는 통제당한다고 느낍니다. 이제는 멈출 때를 알아야 합니다. 자상함은 필요할 때만 써야 합니다.
그림자처럼 가만히 있다가 진짜 필요한 순간에만 나타나야 빛이 납니다. 늘 붙어있는 자상함은 관리받는 느낌을 줍니다. 그때부터 감정은 식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후배를 챙기고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매번 야근 대신 처리해 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니라 당연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부터 자신의 한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가치 기준이 낮은 사람은 결국 도구로 쓰입니다. 자상함은 선의로 시작해도 습관이 되면 굴종이 됩니다. 사람은 도와준 만큼 존중받지 않습니다. 경계를 세운 만큼 존중받습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인간은 당신이 허용한 만큼만 대합니다. 한 번 허락한 희생은 반복을 부릅니다. 그러니 미움받을 용기가 없는 자상함은 결국 자신을 소모시킵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자상함의 상대를 타인에서 자신으로 옮기십시오. 당신 자신에게 자상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도 불안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자기 삶이 비어있는 사람은 관계에 몰두합니다. 그 몰두는 애정이 아니라 도피입니다. 인정받지 못할수록 더 많이 주며 존재를 증명하려 듭니다.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짜 자상한 사람은 타인의 기분보다 자신의 가치를 먼저 지킵니다. 거절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상함은 선택이지 생존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단단함이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자상함의 목표는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이 정도 노력했으면 상대도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방향을 잃은 겁니다. 관계는 투자 게임이 아닙니다. 보답을 계산하면 감정이 피로해지고 결국 무너집니다. 사람은 의무적으로 고마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감정은 유연해야 숨을 쉽니다. 결론적으로 자상함은 기술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상대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는 태도,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자상함은 힘이 됩니다. 그때는 세상이 당신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삶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당신의 삶을 단단히 세워두십시오. 그 삶을 살아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당신의 자상함이 빛을 냅니다. 그 빛은 허락받지 않아도 전달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였다면 여러분은 이미 답을 찾으셨을 거예요. 아마 영상을 보는 내내 확신의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식이 깬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의 자상함은 약점이 아니라 무기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자상함. 그게 진짜 매력의 정체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감사합니다.